돼요. 한 명이 차 이따 올걸? 병원 갔다 온 거라서. 자리가 없어? 아, 차 병원 갔어. 이사도 살아야지.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이야기도 그러한 창업을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아니면 창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내용들은 좀 가슴 속에 담아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까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도 기업가 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지스트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과학 드림팀은 작은 이제 시골 도시나 지역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대사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또 쉽게 접할 수는 없었던 기회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흥미로운 기대감을 불러오는 것 같고,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이 더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 두 분이 보이시죠? 혹시 아는 학생 있나?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는 학생. 왼쪽에 보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반도체로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되겠습니다. 20만 개의 일자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으로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평균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80만이 되겠죠. 80만. 이 두 분의 노력이 아니면 희생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합친다 그러면 거의 1000조를 넘게 되겠죠. 이분들의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매출, 이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줄어들고,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성향과 행동. 자, 여러분들 요즘 글로벌 뉴스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누굴까요? 앨런 머스크. 전기자동차.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고 달나라로 가고 지구의 반대편에서 남극과 북극을 잇는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겠다라는 아주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는 한번 해볼래 라고 행동하고 실천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생각했던 대로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와버렸죠. 미국도 1900년도만 한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서부 영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다니고 미국 사회인데, 이 헬리코드가 무엇을 했냐? 자동차를 대중화를 해버렸어요. 5%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95%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보다 행복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때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살짝 지루하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기업가 정신이 뭔지는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하고 혁신이 더해져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이따가 오후에 있을 실험들이랑 게임들에 있어서는 저희 조별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행복과 좋게 할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주고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고 나니까 조금은 수월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조금 기대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중학생들 그리고 또 딜라이트들이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크고요. 학생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 또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이 될 수 있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활동 때부터 이제 저희 홍보대사분들이 제대로 소개를 할 거긴 하지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한 번씩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왔고요. 이제 1박 2일 동안 과학 드림팀을 하면서 여러분과 좋은 또 추억도 쌓고 귀한 시간을 보내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홍보대사 학생 홍보대사 딜라이트 7기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21살이고요. 홍보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태우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학교 들어왔고요. 네, 저도 홍보대사 딜라이트 6기 이찬이라고 합니다. 6기로 활동하고 있는 임수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 입학한 따끈따끈한 딜라이트 김기련이라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이 5분의 그 딜라이트와 이제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번 강연 이후로 두 번째 코너인데요. 도전 디지트 골든벨 코너입니다. 다들 박수! 이 골든벨은 총 15문제로 되어 있고 뒤에 단합 활동이 4문제가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디지스 상식, 보너스 문제, 수학, 과학 상식, 그리고 도전, 조별 퀴즈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각각 문제들은 3개의 분야가 15문제로 구성되고 있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퀴즈로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앞에 문제 아까 들으셨겠지만 디지스는 어떤 대학일까요? 네, 우리나라 현재 4개 있는 과학기술원 중에 하나로서 특별법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다른 또 고등교육기관에 비해서 교육방향이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딜라이트는 우선은 저희 학교의 대내외적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먼저 디지스와 과기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서로 이제 홍보대사들과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일 텐데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참여 유도를 하는 그런 참여 유도형 레크리에이션 활동 진행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이수 교과목을 선택하는 자기 주도형 융복합 교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해서 완벽하게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라갈 수 있는 트랙도 있긴 하지만 그 트랙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코스트리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국내 유수 대학과 글로벌 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저희 필수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학습까지 가능하도록 융복합 연구교육과 심도인의 이론 기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에서는 창업 지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만 해도 지금 실험실 특화형 창업 지원 선도대학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다 적어놓지 못했지만 디지스트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많은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미국의 유수대학, UC 버클리, UCLA, 스탠포드, 예전에는 또 존스 홉킨스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홍보대사 딜라이트입니다. 저희는 4기 홍보대사 이지혁, 최예린 대사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학교에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캠퍼스 투어입니다. 저희 18학번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여러분들께 학교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컨벤션 홀은 각종 디지스트의 행사, 입학식, 졸업식 등이 진행되는 공간인데요. 디지스트 16주년 창립 기념식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은 디지스트 명예 전당이라는 곳인데요. 디지스트의 큰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6가지 전공이 일태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신물질과학 전공,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융합 전공, 세 번째로는 뇌인지과학 전공, 네 번째로는 뉴바이올로지 전공, 다섯 번째로는 로봇공학 전공, 마지막으로는 에너지공학 전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이 신물질과학 전공과 이따가 예린 대사님이 소개를 해줄 뇌인지과학 뉴바이올로지 전공을 볼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전자기학 실험실 또는 고전역학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20학번 기준으로 둘 중에 한 과목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책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조금 더 돋구기 위해서 직접 제작된 책상. 오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다,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고 대학원이나 연구시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연구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연 설명 좀만 더 하자면, 사실 뭐 여기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고요. 뭐 건물 얘기인데, 저희 학교 사실은 건물 디자이너 예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당히 공학적 감성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학술정보원의 모습이 뭐 메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아트리움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희 다른 건물도 이제 다른 걸 형상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E7 컨실리언스 홀은 총 370m, 에펠탑보다 긴 370m의 그 건물은 DNA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을 퀴즈를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퀴즈를 할 건데 1조, 2조, 3조, 4조, 5조로 할게요. 다들 확인했죠? 1번 지지의 약점은 2조! 여기 어디 있어? 2조! 빨랐어. 읽어보면 2조! 돈! 아니에요. 상문 3점 줍니다. 답은 연구 프로그램. 32만 8,500원. 전자공학이랑 컴퓨터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이랑 화학공학 전공을 하고 뒤에 있는 주변이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비대면 활동이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대면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고, 매번 갈 때마다 학생들도 상당히 잘 열정적으로 잘 해주고 프로그램의 참여도도 매우 높아서 저희는 되게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중학생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원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할 때 특별한 관심을 좀 많이 표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저희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에 관심 가져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종료된 다음에 내일 프로그램 다시 진행할 때까지 멘토링도 저희를 많이 기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고 자라는데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원을 만들 건데 이런 뭐 물을 줘야 되나? 그렇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쁜 화학 정원, 잘 자라는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과 삼투막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반투화성 막이라는 것은 반토막이랑 같은 뜻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림처럼 용지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여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을 말해요. 이거 배웠나요, 친구들? 네. 반투화성 막? 배웠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실험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금속염과 물유리를 섞어주고 금속 규산 결정 막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반토막 역할을 해가지고 내부로 물이 유입되고 그것이 터지고 다시 금속염과 반응해서 물유리와 화학정원 만들기는 결정 실험 중에 하나로 화학 실험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 금속염과 반토막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진행되는 실험으로 점원을 가꾸는데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점원으로 시간이나 그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런 화학으로 만든 정원, 이름 그대로 화학 정원입니다. 지난 청송 중에서는 시간이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화학 실험을 2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학 정원 안에서 최대한 더 많이 가르쳐주고 최대한 더 많이 배워갈 수 있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 앞에 박스 다 열어서 좀 뭐랬어? 저를 도와주세요. 필요한가요? 네, 선생님. 네요.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앞에 있는 빨간색, 흰색 플러스 거예요. 귀엽다. 이게 이렇게도 되구나 하면서 좀 더 재밌기도 했고 보는 게 보는 것도 신기하고 좋았어요. 저는 약간 풀 많게 하고 하얀색 많게 하려 했는데 하얀색이 약간 안 보여서 아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하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약간 대단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쳤다면 박수 혼나요. 여기 학생들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아져서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도와준 대사님들 수도 좀 늘어나서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쾌활하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로 임했던 것 같아서 둘 다 그 각자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멘토링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거의 그 대면하고 이렇게 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거 5등분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예? 이런 조명들 같은 화학 정원 같은 거 되게 간단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해주고 리액션도 되게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더 좀 이런 활동들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디지스트도 이걸 새롭게 알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좋아해 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니까 좀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자, 안녕하세요. 아까 형성 선생님의 기회에 이어서 이제 VR과 3D 홀로그램 만들기를 담당하게 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앞에서 화학정화 만드셨는데 어때요? 재밌었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열기를 우리 요 다음 VR과 3D 홀로그램에서 좀 이어가주면 우리가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빛의 이동과 관련한 굴절 반사와 관련된 이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실제 접목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거를 우리가 VR HMD 만들기와 3D 홀로그램 만들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VR,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구현하는 방식은 이런데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각종 디지털 정보들을 현실로 착각할 만큼 현실에 가까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를 현실 세계와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의 하드웨어, 즉 VR 기기들은 현실과 인간의 감각을 분리하고 몰입감을 높이는 데 기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기기 대부분은 헬멧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라고 부르는데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는 형태의 기기를 머리에 덮어 써서 자, 이미 열어본 친구들 있는데 다 처음 열어본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할게요. 자, 키트를 열면은 안에 카드보드지를 보면은 렌즈가 2개가 뚫려 있는 데가 있고 요 밑에 코같이 생긴 데, 근데 제 은총 친구가 코를 넣고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구멍이 하나 뚫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을 우선 우리 손톱으로 뚫어주도록 할게요. 네. 아니, 가서 그거 하나 찍을게. 네. 날개에서 접었으면은 우리 방금 맨 처음에 구멍 뚫었던 홈으로 이 날개 2개를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잘 하고 있으니까 약간 어려운 거 있으면은 주변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잘한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 조금씩만 같이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가? 타원마치 생긴 벨크로 테이프가 있을 거예요. 올리는 부분이랑 가장 가까운 쪽으로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일단은 VR을 처음 했을 때 폰으로만 보던 영상을 직접 시각으로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HMD를 만들고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다시 과학에 대한 초석적인 기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저 또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부석중학교 친구들이 다음 시간에도 이런 HMD나 홀로그램 같은 과학 실험을 해보면서 과학과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해줘가지고 저 또한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을 원래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지금 저희가 잘 못했던 실험 같은 것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실험도 너무 알차게 해주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과학 캠프라고 해가지고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또 재밌는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런 과학 캠프 이런 게 시골 학교 같은 데도 찾아오는구나 싶었고 되게 새로웠어요. 저기 이거를 그냥 저랑 붙이고 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도 도와줬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오늘 한 게 제가 나온 게 이게 오늘 디지스트 재학생과 대화하고 또 이제 멘토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디용이 저희 쓰고 있는 이모티콘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석중학교 친구들과 디지스트에서 온 디용이가 같이 이제 너희가 멘토링 시간에 갖기 위해서 달려러 왔는데 여러분 뒤를 보시면 이제 디용이가 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 난 디지스트에서 온 디용이야. 오늘 너희와 멘토링 시간을 갖기 위해 이렇게 연구까지 달려왔어. 자 이렇게 기련이 우리 와준 디용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멘토링 시간은 간단하게 너희가 가졌던 질문을 물어보면 우리가 답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감이 잘 오지는 않지. 하지만 걱정 마. 도와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거니까 어떤 질문이 좋을지 멘토링 방법은 이 디용이만 믿고 따라오라고. 멘토링은 총 80분 진행될 예정이고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거야. 먼저 1부는 3주로 나눠서 각 그룹에 우리 멘토 1명에서 2명씩 들어간 후에 15분 동안 학업부터 대학생활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야. 이때 15분이 지날 때마다 멘토가 다른 조로 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모든 그룹이 멘토 5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 15분 동안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6살 차이 나는 형 누나들과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총 3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 조에는 5명 중에 3명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45분 동안 이렇게 1부가 끝나면 다음 35분 동안에는 2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 2부는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 뭐 유튜브로든지 TV로든지 한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 많이 있는데 뭐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명을 고를 거예요. 2명 이렇게 짝지어서 고를 건데 그럼 그 2명이 여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막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답변들을 일단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자면 재학생과의 대화와 그리고 이제 멘토링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조로 나눠서 저희 멘토가 1명씩 들어가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유키즈 온 더 블럭처럼 저희가 이제 MC를 하고 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간단하게 취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C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말을 좀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재밌게 또 이제 원활하게 그 활동을 좀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되고요. 또 이제 공부가 만약에 궁금하다면 이제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부의 비법 같은 거 이제 막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친구들이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디용. 모두 멘토링 잘할 수 있어.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이 디용이에게 물어봐. 응원해. 자, 수고해준 디용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도 볼 거고 또 이제 수능이 아니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중간기만 이렇게 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디지스트에 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뭐 다른 것도 많죠. 일단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수능을 잘 봐서 가는 거랑 2번째가 평소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거.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좀 내신이 약간 1, 2등급 약간 이제 이렇게 열심히를 하면은 디지스트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느 과목 관심 있어요? 저는 사회? 사회? 사회 저희 사회 재밌거든요. 사회 어떤 부분이요? 특히? 너희가 꿈을 설계할 때 있잖아. 명사로 설계하지 마. 동사로 설계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설계하는 거야. 왜냐면 대학 교수가 꿈이야. 그럼 대학 교수 됐어. 그 다음에는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에 힘쓰는 과학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거든. 물론 이제 과학자는 이제 명사겠지만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넓은 범위의 그런 학문을 하는 거다.
그냥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도 말해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많이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대단한 사람들 보고 나도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노력하면 그래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 글쎄 내가 쓸데없는 얘기했나? 근데 이분이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딱 했던 게 그때 신소재공학이었거든. 신소재공학이랑 재료공학이랑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도 이제 들어올 때 그거 중심으로 경험 설명에서 들어왔고 뭐 디지스 그 다음에도 계속 그쪽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계속 그쪽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단 재료공학이라는 분야를 선정했는데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해야지 앞으로 내가 뭐 정육점을 차리든 아니면 뭐 국어교육 선생님이 되든 뭐 학원 선생님이 되든 다 자신의 꿈을 위한 스펙이라는 경험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쌓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떤 공부를 하든 이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시험 내신 칠 때 중요하니까 좀 들어줘요. 자, 우리가 교과서든 이론서를 펴면 이론이 쫙 나와 있을 텐데 이 이론을 3번 정도는 정독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담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책을 핀 다음에 그냥 읽어요. 동화책 읽듯이 쭉 읽어요.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생각보다 빨리 읽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번을 읽고 나면은 이제 대충 감이 와요. 이 문장에는 뭔 내용이 나오겠다. 이 문장에는 뭔 내용이 나오겠다. 이런 감이 와요. 그러면은 이때 A4지 같은 걸로 가려놓고 내가 첫 번째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요. 또 두 번째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내려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이론이 다 완벽하게 되고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요.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꼬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 유형 만약에 뭐 다음 중 보기에 대해서 옳게 말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놓고 뭐 기역, 니은, 이런 문제 예시가 있을 거고 지금 저는 이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렸고 뭐 국어든 정육이든 뭐든 다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문제 유형에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연구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수업으로 도전이 됐어가지고 근데 1학년, 2학년 때 평소에도 멘토링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은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이과에 갈지 문과에 갈지도 솔직히 고민이 되고 취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일반고에 나와서 문과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과 친구들도 되게 다양한 일반 종합대나 지금 과학기술원 재학 중인 것과 같이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진로와 취미 같은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를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이 좀 제일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거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친구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반응도 잘 해주고 지금 같이 함께 온 홍보대사 5명 모두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자세가 너무 이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멘토링 하면서 친구들한테 진로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흔히 멘토링을 하면은 맨날 보던 친구들 멘토링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그런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고 저도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 날에는 마음을 안 열었던 친구들이 이튿날 돼서 마음을 완전 활짝 열고 가기 직전까지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래서 둘째 날 되니까 친구들이 집 가서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들어가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구석중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탐구하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 꿈 관련 관심사 같은 거를 함께 헤쳐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마지막 캠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나하나 끝나갈 때마다 조금 더 아쉽고 서운한 느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추억을 간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정육교 단화에서 고기의 부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이론서를 읽고 나면 그 이론서 관련해서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뭐 마지막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8개를 보는데 그 중에 5개가 수학이라고 나와요. 바로 풀이 지금 읽어버리잖아. 남의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카피밖에 안 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에 빠르게 전화 공부하기에는 도움받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큰자기 역을 맡은 이태호라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앉아서 저희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든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막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에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복도 오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각 복도마다 여러분들이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셨네요. 네, 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시를 다 본인이 쓰셨다고, 본인들께서 쓰셨다고. 아, 전 대필입니다. 아, 대필. 저도 네. 뺏겨 쓴 거예요. 아, 뺏겼. 네. 질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 대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필력이 부족해가지고. 아, 필력이 부족해서. 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있던데 저는 혹시나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다 직접 쓴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글씨까지. 근데 글씨는 저희가 안 써요. 글씨는 업체에서 맡겼다고. 그쵸. 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는 과목 중에 다들 과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과학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는지. 저요? 저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물리를 많이 좋아하는 약간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네, 약간 진짜 잘 재밌어, 알겠습니다. 그럼 동찬 친구는 과학 어느 부분에서 재밌는지? 우주. 자연과학. 자연과학이면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도 있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주 좋아하는 거면 지구과학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약간 물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과학 골든벨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있었던 과학 퀴즈 중에 약간 이 문제가 안 나와서 아쉬웠다 하는 문제들 있나요? 약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문제. 약간 왜 여기 안 나왔지 하는 문제. 약간 본인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 문제. 다른 애들은 다 제끼고.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마지막으로 과학 캠프로서 재밌었던 점이랑 여기 어제 오늘 하면서 재밌었던 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열성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나오고 싶다고 손을 흔들었는데 제가요? 네. 동찬 친구랑 같이 손을 흔들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VR이랑 홀로그램이 재밌었어요. 아, VR이랑 홀로그램.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3학년 친구들은 VR이랑 홀로그램 이미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재밌었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누가 해주니까 재밌었던 거야? 김기른 대선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니까 재밌던 거야? 그치? 그렇지. 그러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답을 하려고 했던 그 승혁 친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삼투압과 금속염을 이용해서 화학 정원을 만드는 체험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 중학생들 와서 에너지도 좀 얻고
과학 캠프로서의 이제 그런 책임감도 있었지만 이제 좀 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즐거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에도 과학 캠프가 생기고 좀 더 정기적으로 생기고 또 이제 많은 학생들과 중학생 친구들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대학 생활을 하면은 근처에 있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만나거나 대학교 친구들 위주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먼 지역까지 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지금 좀 더 필요한 것들이나 정보들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도 딜라이트 활동하면서 수험생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과학은 원래 이론적인 거 어떻게 정제된 것을 실험에 동반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었는데 화학적인 홀로그램 어떻게 보면 과학의 종합적인 그 진수를 보여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영감 이걸 아마 좋은 이렇게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아주 과학에 좋은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는 거구나.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에게 과학 캠프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붙여준 존재인 것 같아요. 나에게 과학 캠프란 새로운 시도이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학교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보다 이런 캠프 같은 것도 잘 못하긴 하는데 캠프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실험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총 26명 중에 저희가 이제 4명을 고를 거예요. 2명 이렇게. 왼쪽에 보는